네, 안녕하세요. 네, 금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HRD 담당자가 알아야 할 직무별 챗GPT 활용법 강의를 맡은 손진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알고리즘 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면서 금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인공지능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보내왔고 주로 대기업 위주의 어떤 AI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한 2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현업 실무자분들 10,000명 이상에게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것들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설립된 이후에 굵직한 이력들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작년에는 100대 인공지능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선정한 아기 유니콘이라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선정되었던 것들은 저희가 기업이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이나 챗GPT 같은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여했던 부분을 인정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서론은 짧게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좀 준비했던 강의들을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챗 GPT와 일단 사람에 대해서 그 GPT를 보실 때 얘 사람보다 멍청하네 아니면 사람보다 낫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에 두고 아마 비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좀 설문을 해봤을 때 이제 거의 수백여 명 설문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챗 GPT를 써보셨냐라고 했을 때 써봤던 분들은 거의 95% 이상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보시긴 했고 그러면 업무에 쓰시고 계시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땐 그 95% 분들 중에서도 한 5%가 채 안 되는 분들만 나의 업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사람과 챗GPT에 대한 좀 이해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론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GPT를 좀 구성하고 있는 어떤 몇억 개 이 파라미터를 한번 잠깐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GPT와 사람이란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GPT부터 볼게요. 네, GPT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6월 달에 그 처음 GPT 이름을 단 인공지능이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억 개에서 15억 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가 몇억 개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억 개라고 하는 GPT-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그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2020년도에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GPT 원형이죠.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져서 이전보다 100배 이상 큰 뭔가 이제 파라미터를 가졌다.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 개수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말하고 있냐면 이 파라미터를 보시면 1억 개, 15억 개, 1750억 개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길래 이렇게 많이 이제 노출을 하고 GPT는 뭐 파라미터가 1700억 개다. 어떤 모델은 파라미터가 몇천억 개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걸 넘어서서 다른 이론은 사실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몇억 개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뇌가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세포는 뉴런이라는 것과 시냅스라는 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의 핵인 이제 뉴런이 있고 이 뉴런끼리의 정보를 교류하게 하는 그 통로인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냅스가 이 GPT가 말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연결한 통로, 이 통로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를 GPT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몇 개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GPT는 이 통로, 시냅스라는 존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인데 과연 사람의 뇌는 파라미터가 몇 개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의 파라미터, 사람의 시냅스는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GPT와 사람을 비교할 때 이제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보거나 사람만큼 훌륭하네 이제 이걸 척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냅스라는 것만 봐도 사람은 100조 개, GPT는 1750억 개입니다. 그럼 거의 사람의 뇌 용량의 0.1%에서 0.2% 수준밖에 안 되는 아직 굉장히 사람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그 훌륭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친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뭔가 무생물이 아니라 정말 유기체처럼 본인의 생각도 말하는 GPT지만 아직 사람에 비해서는 그 파라미터, 그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GPT를 저희가 잘 쓰려면은 GPT가 뭐를 잘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아셔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기술이고, 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근본적인 좀 이제 마인드셋이 돼야 챗 GPT를 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T 써보시면은 제가 아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나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GPT를 처음 겪어봤겠죠. 처음 겪어보고 이제 GPT를 써봤냐고 물어봤더니 써봤대요. 제가 잘 아는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한테 너 GPT 어떤 거 같냐? GPT가 어떤 기술인 거 같냐? 이렇게 순수한 그 학생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답변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챗 GPT가 너무 멍청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멍청하다고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광화문 가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얘가 갑자기 상하이에 가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딱 한번 듣고 나니까 이제 아니 그냥 지하철 타면 금방 가는데 왜 배를 타라고 하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중학생 순수한 친구는 GPT한테 실망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 바보다, 덜 떨어졌다, 쓸 수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던 건데, 사실 GPT가 방금처럼 아직 사람만큼 똑똑한 어떤 그런 이제 하드웨어나 스펙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보다 0.1%에서 2% 정도의 어떤 시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냐? 또 그건 아닌 게, 부족한 기술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뇌는 기억할 수 있는 총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GPT는 그 지식의 범위나 기억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람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지식들을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잘 활용하면서 GPT를 좀 배려할 줄만 아시면은 충분히 업무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파라미터 개수들을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또 GPT를 좀 활용하시려면은 이 기술의 어떤 원천적인 원리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간략히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바드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빈칸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com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단어를 만약에 저희가 가려놨다라고 해보면 다음 빈칸에는 이제 here라는 단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빈칸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주어진 단어의 맥락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되느냐, 이 빈칸 맞추기를 잘하는 게 언어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제 하고 빈칸을 준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2라고 맞추는데, 그 2라고 맞추는 게 더하기를 해서 맞춘 게 아닙니다. 이제 1 더하기 1 뒤에는 2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2를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빈칸 맞추기를 잘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 빈칸 맞추기를 잘했더니 기존의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것만 잘했었거든요. 다른 건 못했습니다. 근데 빈칸 맞추기 하나를 잘했더니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코딩도 잘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하고, 요약도 잘하고, 보고서 같은 것도 잘 쓰고, 빈칸 맞추기 하나를 잘했더니 말로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코딩을 말씀드렸는데, GPT를 계속 좀 깊이 있게 활용하시다 보면은 GPT가 있음으로 하여금 그동안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꿈도 못 꿨던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정도로 GPT가 코딩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빈칸 맞추기 하나를 잘했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게 됐고, 그게 현재의 챗 GPT 같은 기술의 붐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일이다. 근데 이걸 잘했더니 코딩이나 번역이나 보고서를 쓰는 거나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게 되더라. 이 정도만 사실 아셔도 저는 GPT를 활용하실 때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굳이 제가 이론을 줄이면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챗 GPT는 지금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보면 채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챗 GPT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보시다 보면은 본인 업무에 이제 이 과정을 보시거나 이 기술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짧게 좀 끝내보도록 하고요. 이론을 요약하면
GPT는 배려가 필요한 기술이다.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요즘 이제 GPT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되게 디테일한 테크닉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GPT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GPT가 나오고 나서 한 그 3개월 동안은 사람보다 GPT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봤어요. 사람보다 GPT랑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어깨에 담이 걸릴 정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본 결과 물론 디테일한 테크닉을 알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GPT를 쓰는 프롬프트에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활용 고려 사항 중에 보안 사항들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 사실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GPT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그 로그인 하시게 되면 유저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본인의 대화 내역을 히스토리를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냐, 허가하지 않을 것이냐,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허가시켜 놓으면은 지금 GPT와 대화 나누셨던 내역들이 추후에 GPT가 업데이트 될 때 그대로 그 데이터가 유출된 채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이 되면 안 되거나, 누군가 그럼 학습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나랑 비슷한 맥락인 경우에는 내가 GPT한테 말했던 기밀 사항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게 너무 민감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끄시고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안에 너무 민감한 경우에는 이 버튼을 끄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GPT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을 할 때 이런 설정이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GPT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GPT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교육을 받으시고 트레이닝 받으신다면 업무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좀 경험시켜드리는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GPT를 써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은 GPT를 하면 검색 엔진과 많이 비교를 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쉽게 찾아주는 존재, 딱 이런 검색의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이제 많은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검색 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때때로는 나의 데이터 분석가가 돼주기도 하고요, 나의 훌륭한 인턴이 돼주기도 하고, 나만을 위한 개발자가 돼주기도 한다고 전 느꼈습니다. 근데 전제는 GPT를 잘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할 때 저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주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화면을 만들고 서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GPT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해봤냐면, 제가 만든 인공지능을 그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백엔드 개발이나 이런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개발 영역조차도 GPT랑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그게 되느냐를 검증을 해봤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GPT를 통해서 알아냈고, 또 알아낸 걸 넘어서서 GPT한테 코딩까지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꼈던 것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건 없겠다. 왜냐하면 몰랐어도 GPT한테 물어보면서 알아낼 수 있고, 그 알아낸 걸 바탕으로 그 깊이 있게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들은 현재 GPT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GPT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사람 전문가한테는 내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GPT는 사실 나를 무시할 일도 없고 업신여길 일도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기술 특화적인 도제식 교육이 가능해진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정말 일당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업무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IBK 경제 브리프에서 공개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챗GPT를 작성한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GPT 3.5와 GPT 4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GPT 3.5와 GPT 4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보고서를 쓰기 전에 GPT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는 어떤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GPT 3.5는 언어 처리 능력, 기억 능력이 한 8,000 단어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GPT-4는 그 언어를 기억할 수 있는 양이 64,000 단어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좀 추론을 한다던가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기준으로 3.5는 하위 10%, GPT-4는 그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상위 10%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들 간의 추론 능력의 차이는 좀 크다 보시면 되는데, 이 GPT 3.5나 4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보고서를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카톡으로도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을 통해서 중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몇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처음에는 보고서의 목차를 구성해라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목차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목차를 쓴 다음에 서론에 대해서 그 목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도한 다음에 그 서론을 써달라, 그 다음에 본론을 써달라. 그래서 보시면은 큰 태스크가 있을 때 이 태스크를 바로 통째로 맡기는 게 아니라 GPT를 좀 배려를 해서 먼저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목차란 틀을 잡아주고 나서 그 틀 내에서 한 부분 맡기면서 그 컨텐츠를 채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GPT가 사람만큼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보시면 이런 식의 작업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양질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보고서 쓰는 것들을 잠깐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GPT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좀 GPT가 접목 가능한 그 스페이스를 좀 확장시켜서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분석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GPT한테 직접 입력을 하시고 직접 분석을 맡고 그 다음에 그냥 GPT 화면 내에서 채팅으로 답변을 받는 게 대부분이 이제 분들이 GPT와 하는 인터랙션입니다. 근데 이 인터랙션을 이 GPT 그 채팅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웹 크롤링을 한 다음에 크롤링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GPT한테 바로 보내서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특정 엑셀에 이제 업무에 특화된 어떤 업무 자동화 양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업무 자동화 양식에 대한 코드를 GPT한테 작성하게 하고, GPT의 그 코드를 저희가 엑셀에 잘 접목을 시켜서 특화된 엑셀 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오면은 그 메일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본문을 GPT한테 바로 보냅니다. 본문을 보내고 나면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GPT가 이메일을 요약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이 왔고, 그리고 이런 이메일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답변 초안을 작성을 해서 메일이 올 때마다 제 메신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GPT가 활용 가능한데, 그때는 이 뭐 자피어나 이런 것처럼 외부 서비스를 GPT API랑 연동해서 쓰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나만의 이메일 비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를 그 프롬프트 창에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와 접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실습으로 준비해서 또 교육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체험하시다 보면은 이제 맡고 계신 업무 내에서도 충분히 GPT를 좀 더 확장 가능하게 업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챗 GPT를 바탕으로 엑셀 고급 함수를 활용하고 VBA를 작성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엑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 오피스웨어죠. 근데 엑셀 같은 경우가 되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잘 쓰시는 분과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뉘는 게 맞고, 그 엑셀 역량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엑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강의가 되게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만큼 엑셀을 고급지게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 그 엑셀 함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엑셀 내부에는 그 엑셀에 있는 정보를 코딩으로 제어할 수 있는 VBA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극소수의 엑셀 고수들만 쓰고 계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챗GPT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직마다 근태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조직 문화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조직에 맞게끔 그런 어떤 조직에 특화된 형식의 그런 어떤 업무 관리 툴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외부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엑셀 VBA를 딱 놔두고 엑셀 VBA에서 우리 회사만을 위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우리 회사만을 위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GPT한테 엑셀에 있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어떤 식의 작업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프롬프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면 엑셀에 있는 어떤 도형 그리기로 왼쪽에 있는 박스를 그리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화려하거나 예쁘진 않지만 업무 자동화와 퍼포먼스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잘 돌아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근태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이 있고 출근이나 퇴근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엑셀에 이제 주기적으로 쌓여나가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쌓여나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엑셀 VBA를 잘 다루셨던 분들이 아니면 쉽게 상상이 안 가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할 때 엑셀을 아예 못하셨던 분들도 GPT랑 프롬프트로 좀 얘기를 하시는 방법과 이런 테크닉들을 알고 있으시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좀 더 응용하게 되면은 근태 관리가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고객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이제 1000명이 있는데 고객 특정 어떤 파트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200명씩 담당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컨택을 하고 실제 내용을 업데이트 드리고 계속 노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릴레이션을 쌓아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의 어떤 기억력이나 감에 의존하다 보면은 내가 연락을 했었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 기록을 막 찾아보다 보면 못 찾겠고,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근태 관리가 아니라 고객 관리로 이런 것들 바꾸게 되면은 내가 고객과 이제 전화로 컨택을 했는지 문자로 컨택을 했는지, 그러면 전화로 컨택을 했으면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다시 컨택을 하고, 문자로 컨택을 했으면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컨택을 하고, 만약에 2주가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 고객은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제 저한테 리마인드를 하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도 GPT로 충분히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 보시면, 사람이 이제 GPT한테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서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VBA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엑셀에다가 그냥 심기만 하면은 기능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GPT가 현재 저희는 3.5로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추론 능력이나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에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러조차도 GPT한테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코드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딩은 한 줄도 안 짜도 지금 보이시는 이런 어떤 기능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사실이고,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완전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고객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을 제가 구현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화면을 전환을 해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도형, 이 도형 그리기는 사실 여기 삽입 들어가서 도형 가서 네모 그린 거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고 보시면은 고객 번호는 여기 입력하겠다, 고객 이름은 여기 입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고객의 명단을 보시면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임의로 존재하지 않는 고객들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객이 200명이면 이게 200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고객을 1명, 2명 관리할 때는 사실 이런 시스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 고객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던가 아니면은 한 200~300명 넘어가는 사람의 기억력으로 관리하기 힘들 때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근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해외에 있는 어떤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고급 소프트웨어 쓰기에는 또 비용이 부담될 때가 아마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식의 어떤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지금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고객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보시면은 E5에 고객 번호가 있고요. E6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과 마지막 연락 시간, 연락 수단, 이런 정보들이 쭉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입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이 로그에 업데이트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화면만, 인터페이스만 엑셀이지 사실은 앱을 개발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제가 GPT한테 한번 프롬프트 직접 입력해 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엑셀 VBA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나는 엑셀을 잘 못해. 네,
이제 그 GPT랑 이야기할 때 되게 각 잡고 되게 이제 막 체계적으로 프롬프트 입력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야기해본 결과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편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너의 역할은 엑셀 전문가, 엑셀 VBA, 네, VBA 전문가야 라고 제가 간략하게 V 전문가야 이렇게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엑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인지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맥락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학생 얘기하면서 광화문 가야 되는데 배를 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사실 GPT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GPT는 질문을 한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누군지 모릅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했지만 결국 한국어로 질문해도 번역이 돼서 영어로 GPT는 모델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중국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상하이에서 배를 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GPT를 잘 쓰시고 싶다면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배려한다는 것은 참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서 준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맥락을 최대한 자세하게 준다.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GPT를 배려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의 맥락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복사를 해다가 붙여 넣으면서 자, 이 고객 번호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보시면은 네, E5라는 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은 E6라는 셀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 정보는 E5에 있고 이제 이 정보는 E6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나서 이제 이 각 셀에 어떤 셀에 정보가 있는지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엑셀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GPT가 아, 이건 셀 정보구나, 몇 행 몇 열에 있다는 정보구나, 이런 식의 정보를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번이겠네요. 네, 그럼 10번까지 어떤 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제가 입력을 했고, 현재 네, 보시면 현재 대시보드 시트에 위와 같이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네, 어떤 시트에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저는 맥락을 되게 친절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 정보가 저희는 이제 로그 시트에 한 행씩 쌓였으면 해. 네, 로그 시트는 다음과 같은 열로 구성되어 있어. 네. 자, 로그 시트 보고 지금 고객 번호부터 이름, 수단, 시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GPT가 한 번에 정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좀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사람이 약간 이터레이션을 한다, 반복을 한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프롬프트 치는 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GPT가 시행착오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원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 번호, 이름, 수단, 시간, 그 다음에 비고. 근데 비고는 일단 빼겠습니다. 네. 위 컬럼 구성, 위 정보를 참고해서 로그 시트의 정보를 네, 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VBA 코드 작성해줘. 네, 이렇게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입력하기라고 하는 VBA 코드를 짜주고 있고요. 사실 코드 보시면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GPT는 코드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코딩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GPT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무슨 코드야? 어떤 역할이야? 물어보시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복사해다가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그냥 지금 저희가 짧게 이 GPT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보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 개발 도구란 걸 들어가서 VBA를 들어가고 대시보드라는 것들에 들어가서 중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했던 정보들이 입력하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로그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면 고객 정보가 입력됐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일단은 이 로그에 쌓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GPT한테 말만 시켰거든요. 근데 일단 GPT가 준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으니 저희는 하나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입력하기 버튼에다가 우리가 만든 방금 GPT가 준 이런 코드를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자, 5번 고객에게 나는 문자로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5번 고객이 이렇게 로그에 쌓이게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응용하게 되면은 이제 언제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 시간부터 얼마가 지났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지, 그럼 좀 더 진도를 나가면 30일 정도 연락이 초과된 분들한테는 이메일을 바로 발송을 해라. 이메일 발송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단순히 이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프롬프팅을 시연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약간 변형시키면 근태 관리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또 변형시키면 뭐 다른 업무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능해지고 이런 걸 보면 단순 검색이나 단순 정보나 단순 글쓰기가 아니라 나의 업무에 필요한 되게 디테일한 지점을 짚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방금 보여드렸던 주제 이외에도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DT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데 뭐 고객에 대한 이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GPT한테 데이터를 주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이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줘 하면 방금 VBA 코드 짜준 것처럼 인공지능 할 때 많이 쓰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엑셀에 지금 개발 도구 들어가서 실행을 시켰는데 사실은 약간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코드를 준다고 해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실행시키지?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물론 코딩만큼 어렵진 않지만 그런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디서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만 아시면은 VBA를 하던 뭐 코딩을 하던 데이터 분석을 하던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예측 분석도 가능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고객 이탈 분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고객이 리텐션을 하는 현재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만에 대한 것들을 풀어드려라. 그럼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많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감으로 찾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2달, 3달, 과거에 인공지능 배운다고 하면 막 6달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의 트레이닝 GPT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스킬 정도를 배우시면은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논문에 대한 내용까지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이나 이 기술을 실무에 도입하는 것들을 되게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그 기업 관계자분들끼리 굉장히 교류하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근데 AI 엔지니어가 소통에 사실 특화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는데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AI 엔지니어 역할들을 챗GPT가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난이도가 높다거나 아주 디테일한 일들은 여전히 AI 엔지니어 분들이 계셔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 이탈을 한번 예측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GPT를 활용해서 태핑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GPT 같은 기술을 쓸 때 이제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이 기술은 불완전한 기술이다. 왜냐?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빙챗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빙챗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그 사실 팩트에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가 아닌 거면은 이 정보는 현재 없는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안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검증을 빙챗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툴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다 보면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 진짜 같은 거짓을 말하는 환각 현상이 현재 GPT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 제가 빙챗한테 신사업을 계획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디어 주는 걸 바탕으로 실제로 빙챗한테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있더냐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검색에 기반해서 찾아주고 있는 것들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그 GPT 같은 모델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검증할 때 빙책 같은 걸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주기 때문에 그 환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GPT-4 플러그인을 쓴 겁니다. GPT-4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탈 예측을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논문을 찾아달라, 이런 것들을 그냥 GPT-3.5한테 물어보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주는데, 플러그인 서비스를 써서 이제 스쿨라 AI라고 하는 이 논문 DB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게 되면은 실제 하나하나 하이퍼링크를 다 달아서 그 실제 존재하는 논문이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GPT 3.5에선 쓰기 어렵지만 GPT-4와 같은 기능들을 쓰게 되면은 이런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정보들은 굉장히 엄밀하게 빠르게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GPT는 뭐 거짓을 말한다,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한다, 보안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좀 더 실무에 쓴다는 어떤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다 해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지점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웹사이트나 고객 반응이나 또 SNS 상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떻게 반응이 뛰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보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크롤링을 한 다음에, 크롤링도 요즘에 코딩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롤링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쭉 모아놓고 그 정보를 일괄적으로 GPT한테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채팅을 치는 게 아니라 GPT API 키를 받아와서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바로 이 분석을 요구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글들 중에서 우리 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글이 있느냐,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자연어 분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웹사이트는 고객의 반응인데 고객의 반응을 24시간 내내 굉장히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담당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GPT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크롤링을 어떻게 하지? 그럼 일괄적으로 API 키를 받아와서 분석을 어떻게 시키지? 이런 것들이 안 해보셔서 사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한 2-3시간, 3-4시간 실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시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직접 만드시고, 게시판의 종류에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어떤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임에서 단순히 GPT랑 그냥 채팅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고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시면 굉장히 넓은 영역의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게 실무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빠르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 GPT가 이제 검색 엔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요약해주고 잘 찾아준다, 이렇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 GPT는 개인별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나의 용도에 따라 나만을 위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도 하고, 나만을 위한 개발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개발을 몰랐던 어떤 나를 훌륭한 개발자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쓰시게 돼서 소위 말하는 챗GPT 네이티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정말 100명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머릿속에는 GPT를 볼 때마다 일당백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당백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따라서 물론 GPT가 좀 더 좋아지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발전에 따라서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GPT 기술만 잘 활용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일당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를 좀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의 배려와 약간의 어떤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스킬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이런 어떤 일당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리즘 랩스의 손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